안녕하세요. 11월 8일 화요일 9일 제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9일 제지는 5% 상승을 해서 2,500원에 안착되는 모습이고요. 기술적인 부분과 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반도체의 소재의 큰 변화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바로 극자외선 노광 장비에 해당하는 그러한 반도체 장비 소재, 그리고 9일 그래핀에서 EUV의 펠리클, 그래핀 기반의 EUV 펠리클을 또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부분, 배리어 부분, 모든 첨단의 소재가 실리콘에서 그래핀의 모습으로, 하지만 그 어느 곳도 현재 양산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연구의 성과가 꿈의 소재인 것은 분명하죠. 광학적인 또는 기계적인 또 열적인 여러가지 화학적인 물리적인 여러가지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소재임에는 분명하지만 대량 생산과 양산화를 하기 위한 가격 부분 또 품질 부분을 어느 곳도 현재 드러내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9일 그래핀에서의 그러한 부분을 도전 중에 있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가장 앞서 있지 않나. 큰 차이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바로 티타늄 기반의 금속이라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에서부터 그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음 달 한 달 뒤에 반도체 패권을 좌우할 EUV의 모든 것 컨퍼런스가 열린다라고 그래요. 2022년 EUV 글로벌 컨퍼런스가 다음 달 12월 8일에 개최가 됩니다. 이곳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 세계에서 반도체에 관련한 모든 탑 티어의 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서 대만의 TSMC 등 향후 10년 반도체 패권을 좌우할 EUV의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2022 EUV 생태계 글로벌 컨퍼런스 12월 8일 목요일 포스코타워 3층 이벤트홀에서 개최가 된다. 주최는 한국반도체 산업협회, 한국반도체연구조합, 주관은 니렉 와일렉에서 주관을 합니다. 불황은 모두에게 고통스럽다. 그러나 불황은 또 다른 질서의 시작이다 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불황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는 재편을 반복해왔고 지금 반도체 산업이 대단히 불황입니다. 삼성전자가 5만 전자에서 이제 한 며칠 안 됐죠. 6만 전자에 올라선 것이 얼마 불과 며칠 전입니다. 이 불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나 불황의 끝이 보일 때 글로벌 반도체 시장 재편을 위한 패권 전쟁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2, 3년 내에 있을 패권 전쟁은 이후 10년 혹은 20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것이다. 패권 전쟁의 최우승자는 누가 될지 아직은 알 수가 없고, 그러나 전장은 어디인지 예측은 가능하다. 바로 EUV 극자외선 영역입니다. EUV 공정이 반도체 현장에 처음 도입한 건 2019년도, 그로부터 3년 2022년 EUV는 반도체 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공정으로 인식이 되어가고 있고요. EUV 패권 전쟁의 서막은 2022년 앞으로 내후년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이전에 반도체의 소재,
그리고서 펠리클 등등의 또 디스플레이 부분에 그래핀이 양산화 상용화의 가능성은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달 11월 29일에 바로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국일 그래핀, 국일 제지의 자회사 국일 그래핀에서의 기업 설명회가 시장을 뒤흔들 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잘 될 거라고 한번 보고요. 또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삼성전자가 맨 처음 EUV 공정을 도입한 이후에 주요 반도체 기업들도 앞다투어 EUV 공정 도입을 통해 초미세 공정 경쟁에 돌입을 했고요. 지난해 네덜란드 ASML로도 인텔도 2024년 최첨단 하이나 EUV 장비를 대거 도입하는 계획을 밝혔고, 대만의 TSMC도 비메모리 파운드리 쪽이죠. EUV 공정 확대에 주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일제지는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그래핀과 펠리클 관련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 진행을 이번 달 29일 날 발표를 하는데, 그곳에서 어떤 내용의 펠리클의 현재 진행 상황, 그래핀 양산화에 대한 그러한 진행 상황을 과연 어느 정도 2년 반 만에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놀랍게 할 것인지 기대를 가지면서 앞으로 3주 뒤면은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자료가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기업적인 최근의 움직임은 조금 다르지요. 대단히 이 고점에서 저점의 가격 조정이 기존의 이러한 텀보다 훨씬 길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대단히 이 기간이 반등의 시간까지는 대단히 짧았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상당히 그거보다는 좀 길었고, 2021년부터 대략 2년 정도의 가격 조정이 심화가 되었습니다. 기업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고요. 글로벌의 경제의 상황, 그리고서 공매 세력들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들의 놀이터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의 모습은 장중 매수는 적으면서 공매도와 대차 잔고는 현재 1,400만 주 정도까지의 대차 잔고가 늘어난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국일제지가 133만 주의 거래량을 보였고 2,500원에 안착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일봉의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를 보면 끊임없이 이렇게 가격 조정이 보여지고, 지난 9월과 10월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조금씩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하락을 끝을 하는 상승과 이러한 모습. 그러나 보통 우리가 쌍바닥이다라고 하는 것, 더블 버텀이 오늘 이 노터스라는 종목을 설명하면서 기술적인 설명도 했는데, 이렇게 바닥이 대단히 이렇게 대칭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4차 함수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선대칭의 모양에 이러한 부분도 있고요. 보다 더 이상적인 그러한 쌍바닥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보였고, 가격 조정은 거래량이 대단히 줄어들면서 이 앞전의 저점보다 높여지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국일제지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하락과 상승과 하락이 대단히 짧고 현재 5일선의 모습을 가볍게 몸통 골든 크로스로 적은 거래량으로도 돌파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5월, 6월 정도 3,000원을 하회한 이후로 앞으로 3,000원이 돌파하게 되면 기존 추세를 돌파하는 새로운 추세의 전환, 즉 하락기에서 상승 기간으로 그러한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술적 분석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오늘 수급 상황과 프로그램 공매도 상황을 보면 오늘은 공매도가 5만 1000주가 나왔습니다. 평단가는 2470원이었고요. 최근 공매도가 10만 주. 그리고 공매도가 10월 27일에는 33만 주 정도입니다. 평균가는 이곳의 공매도는 2376원, 2400원이 바로 100억 원에 해당하는 최저 리픽싱 가격이죠. 공매도는 어쨌건 대단히 늘어난 상황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 잔고도 1390만 주, 대략 1400만 주에 육박합니다. 오늘 또다시 대차는 34만 주, 산원 5만 3천 주, 34만 주 어디에서 대차했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를 본다라면 조금은 저는 아이러니한데요. 외국인이 31만 6천 주를 대여를 하고 31만 6천 주를 고스란히 외국인이 차입을 해갑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현재 418만 주에 해당을 하는데 이곳에 418만 주 중에서도 대차로 채우는 물량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빌려줄 물량이 그렇게 없는데 화수분처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곳에서 주식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서 정확하게 한번 조사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도 기대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잘 되겠죠. 그러나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공매도 잔고 수량은 대략 490만 주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오늘 또 한번 이들의 프로그램 상황을 한번 살펴를 보겠습니다. 난리도 아니었었죠. 오늘 또 프로그램은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57,000주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잠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7만 주, 9만 주까지 했다가 또 파란색으로 패대기 치다가 또다시 정신없이 주가의 움직임이 상승할라 치면은 또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와서 실질적인 프로그램 매매가 133만 중에서 대략 60만 주에 해당하는 최근 들어서 프로그램 매매의 역할이 전체 거래량에서 50%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수급의 모습을 보면 외국인이 그렇게 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공매도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그리고 대차도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중의 수급은 그렇게 많지를 않죠. 가장 많았던 최근의 모습이 27만 8천 주 10월 27일인데요. 그 전에 10월 20일에는 31만 주. 요게 판문 여기에서부터 계산만 산술적으로만 계산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한 부분보다는 매도한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는 대단히 공격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역시 대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가는 2,510원 형태이고 전체 거래량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으로 시장을 농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가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발언을 했었죠. 공매도 세력 때문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선언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현재 9일 제지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체 거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프로그램의 사건이 팔건이 공매 세력들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할 적에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공매도는 합법적인 절차였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9일 그래핀 자회사에서 유의미한 내용이 이번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시장에서 또는 그 시장에서 놀랄만한 그러한 내용들을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공매 세력의 프로그램 매매에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주가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일봉상에서의 모습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좋습니다. 거래량의 움직임도 누군가가 매집을 하는 그러한 거래량도 보이고요. 갑자기 이렇게 거래량이 1000만 주, 1200만 주가 늘었었죠. 바로 11월에 있을, 이달에 있을 11월 29일 기업 설명회에 유의미한 내용의 기대감을 갖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잘 되어서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공매 세력의 숏 스퀴즈, 큰 손실로 이어져서 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매매가 되었으면 하는 주주로서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번 달도 월봉은 분명히 저는 양봉이 될 것이다. 지난 10월에 양봉의 월봉의 모습을 보였고 11월 월봉에 역시 두 개의 양봉으로 있었던 것은 단 한 번 차례도 없었죠. 2021년 초반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끊임없이 양봉 하나에 전부 음봉으로 되었는데 양봉이 두 개가 월봉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추세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보면 수급의 상황이 3,000원을 돌파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적인 변화의 모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000원을 과연 어느 정도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 정도 그러면서 기업 설명회가 나오기 전에 또 유의미한 또 내용의 하나 기사나 뭐 특허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 중에 하나 좀 나와서 수급을 불러일으키는 시장이 핫한 그러한 9일 제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주 내에 넉넉하게 기다리면서 기술력을 믿고 최근에 언급을 윤승길 교수의 특허의 2개의 등록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논문과 특허 어떤 하나의 별개의 특허보다는 비전사 그래핀 기반의 연구 성과들을 지속적인 한 방향으로 연구하시는 분은 윤 교수님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